예,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 샤오미 Mi Pad 4입니다. 이 제품을 오늘 소개시켜드리기로 했고요. 이 제품의 상세 스펙은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다른 채널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거기 때문에 상세 스펙은 제가 써놓긴 했지만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유는 제가 만약 지금 한 30개 정도의 태블릿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태블릿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태블릿을 고를 것인가 하면 전 바로 이 패드 4를 고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 패드 4가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꼭 사고 싶은 그런 태블릿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드리게 되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선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제품은 솔직히 다른 분들이 제가 가지고 나온 M5 제품, 이거는 커버를 벗겨야겠네요. 커버를 벗겨보면 M5 제품과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저는 솔직히 M5가 더 좋다고는 보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는 미패드가 좀 더 낫다고 보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일단 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단은 실제 사용 가능한 정도의 성능을 가진 8인치 태블릿 중에서 미패드 4만큼 저렴한 제품이 없습니다. 비슷한 제품인 M5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원대 가격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미패드는 20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하고요. 스냅드래곤 660이 사용됐는데 그래픽은 조금 처질 수 있습니다. 그래픽은 좀 처지지만 어플 구동 속도는 대단히 빠릿빠릿하거든요, 이 제품이. 그렇기 때문에 체감 성능은 이 녀석 M5랑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은 좀 차이 나죠. 차이 나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제품이 이제 FHD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켜서 드려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셔도 FHD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지만 FHD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최근에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들을 보면 FHD 해상도를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M5의 경우에는 QHD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QHD 해상도나 아이패드 같이 특이한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FHD 해상도를 정확하게 재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는 픽셀에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뭉개짐 현상을 이렇게 일으키는 열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실제로 유튜브 180p를 틀어볼 때 조금 뭉개지는 현상이 있어서 짜증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품은 딱 FHD 해상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해상도가 이 화면을 채우는 데 있어서 부족한 성능도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제품에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QHD 해상도를 지원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뭔가 모르게 버벅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모르게 버벅거립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권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크기와 그립감입니다. M5랑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딱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대략 한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 정도 거리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구나. 옆으로는 거의 한 5mm 정도 차이가 나고요. 위로는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이렇게 들었을 때 M5는 제가 손이 되게 큰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부담스러운 크기인데 반해서 요거는 좀 그냥 손에 쏙 들어옵니다. 미패드 4는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라서 크기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장점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SD카드 지원입니다. SD카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태블릿의 경우에는 eFET이나 NFTS를 지원을 안 해서 옛날 방식인 FAT32 방식만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GB 이상의 용량의 영화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영상을 넣을 때 굉장히 지장이 많은데 이 태블릿은 eFET을 지원을 합니다. eFET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256기가까지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용도로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3.5파이 단자의 존재. 3.5파이 단자가 요즘은 많이 없어진 추세거든요. 특히 이 제품인 M5 같은 경우는 없어졌어요. 이제 변환 젠더를 써야 되는데 3.5파이 단자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 약간 알 수 없는 딜레이 현상 이런 걸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갑니다. M5랑 이렇게 딱 비교를 해서 보면은 굳이
더 오래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뭐 무게나 뭐 이런 거에서 크게 차이는 없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이 제품이 압도적으로 오래 갑니다. 이 제품은 뭐 한 10시간 이상 가는 느낌이고요. M5는 뭐 한 7시간 정도? 한 그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제품은 굉장히 장점을 가진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이 장점만 가지고 있느냐? 단점도 몇 가지 가지고 있죠. 일단 첫 번째가 한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한글화가 안 되어 있어서 한글을 하려면 일단 플레이스토어도 없습니다. 플레이스토어를 일단 깔고, 플레이스토어를 깐 상태에서 한글화 작업을 따로 해줘야 되거든요. 한글화 작업을 따로 해줘야 되는데, 한글화 작업을 했을 때에도 문제가 생기는 게, 재부팅을 하는 경우에는 한글화 작업인 모로켈 어플을 재실행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한쪽에만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한쪽에만 스피커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쪽에만 이렇게 구멍이 쏙쏙쏙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그냥 이렇게 이어폰을 듣지 않고 들었을 경우에는 조금 별로인 음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큰 화면을 가진 휴대폰에 비해서 이제 장점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폰들이 5인치대가 많았는데, 이제 뭐 큰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6.4인치, 뭐 진짜 큰 뭐 미맥스 같은 경우에는 7인치를 지원하기 시작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8인치대 태블릿 같은 경우는 조금 설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8인치대의 태블릿이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굉장히 단점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몰레드 태블릿에 비해서 안부비가 좀 부족합니다. 뭐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태블릿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눈이 민감하시거나 액정이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보실 부분이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넷플릭스 지원이 안 됩니다. 넷플릭스가 일단 안 깔리고요. 넷플릭스 APK를 구하셔서 넷플릭스를 깐다 손 치시더라도 넷플릭스 호환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HD 영상을 지원을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해상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태블릿은 그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넷플릭스를 볼 수 없다는 것만 빼고는 솔직히 뭐 한글화, 플레이스토어, 모노 스피커 다 극복 가능하거든요. 근데 들고 다닐 수 있는 태블릿 중에서는 이만한 게 없어요. 실제로 10인치짜리는 좋기는 좋지만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들고 다닐 수 있는 8인치대 태블릿 중에서는 가성비는 이 제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미패드4에 대한 리뷰를 마치고요. 오늘도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끝!